자,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즐기세요. 관객 꽉 찼습니다. 인증사진 같은 거 찍으셔도 돼요. 네. 실시 찍을래요? 찍을래요? 찍어도 괜찮을까요? 또 자기만 찍을 거죠 또. 아, 이렇게 찍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자, 하나, 둘, 내 얼굴 싫어. 고개 숙이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늦은 시간 자리 가득 채워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너하나에서 하은 역할을 맡은 김시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인데도 자리를 너무 꽉꽉 채워주셔가지고 너무 힘이 나는 것 같고요. 오늘 정말 즐거운 얘기 많이 하다 갈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즐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너하나에서 세미 역할을 맡은 박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득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원래 긴장이 안 됐었는데 오히려 가득 찬 걸 보니까 지금 조금 긴장이 되는데요. 오늘 좋은 얘기,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누고 가도록 해요. 네, 감사합니다. 과연 즐거운 얘기가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 좋은 얘기까지 모르겠는데 즐거운 얘기가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지만, 예, 그렇습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요, 이미 지금 정해졌는데 거의 선착순으로 질문을 던진 5분께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어제 출간된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우린 지금 이태원이야라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들을 인터뷰해서 작가들이 책을 만든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감히 이제 추천사를 짧게 썼는데 이 책을 5권을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얘기를 좀 하다가 보통 오픈 단톡방으로 하면 누가 질문한 건지 몰라야 되는데 저희는 선물 때문에 여러분들을 누가 이 질문을 한 건지 알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첫 질문은 세 분 모두 조윤철 감독은 연출자로서 첫 개봉인 거고, 물론 시은 배우나 경험이 있으시지만, 그쵸? 너와나 개봉을 이제 지난 어떤 소감 먼저 한 말씀씩 좀 길게. 조 감독님 길게. 네. 저는 일단 좀 정신이 없고요.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서 뭐가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미 약간 보낸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냥 계속 다음에 뭘 해야 되지를 이 와중에도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아직 너하나를 품고 있기 때문에 감독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조금 서운한데요. 진짜 저는 요즘 많이 말하는 것 같은데 진짜 저한테는 첫사랑과 같은 영화여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영화가 개봉을 해서 이렇게 관객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개인적으로는 지금 요 근래가 많이 신나고 들뜬 것 같아요. 그래서 관객분들이 너하나를 어떻게 보셨는지 후기 같은 거 찾아보고 있는데 후기 같은 거 찾아볼 때마다
나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관객분들도 계시고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관객분들도 계셔가지고 요즘 그거 찾아보는 재미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화 후기도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집에 가서 재밌게 다 찾아볼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독이 해야 될 얘기를 대신 다 해주니까 얼마나 편해요. 네. 해주세요. 네, 저는 감독님께 많이 서운하네요. 정말. 저는 이제 너와 나를 찍고 나서는 그래도 조금 마음에서 너와 나를, 세미를 잠깐 멀어졌다가 이제 개봉을 앞두고 막 인터뷰도 하고 또 관객분들도 이제 개봉하고 만나고 하면서 다시 너무 세미에게 푹 그냥 제가 빠져 있거든요. 너와 나에 그냥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관객분들 얼굴 여기서 보고 있으면 사실 눈이 다 보여요. 그래서 그 눈들이 뭔가 저희에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힘을 너무 받는 것 같고 또 너무 감사하고 되게 벅찹니다. 매일매일이. 그래서 이 벅찬 날들이 더 길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CNC 말대로 후기 많이 남겨주시고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 사실은 이 영화가 2021년 질문 좀 그만해요. 힘들어 죽겠네. 2021년 4월에 촬영을 해서 사실은 이제 거의 2년 만에 개봉을 했고 하은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를 찍은 이후에 다음 소위를 찍었는데 다음 소위가 먼저 개봉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제 첫 질문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정말 2년 동안 품고 있었던 우리 영화 언제 개봉하지? 이거 개봉했는데 왜 아직 안 하지? 뭐 이러면서 가졌었던 어떤 그 소감이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 질문을 하기 전에 첫 질문을 제가 간단한 것 세미와 하은의 이름을 세미와 하은이라고 지은 이유와 더불어 처음에 이건 많이 대답했었던 거니까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이 영화를 처음 구상할 때 떠올렸던 어떤 화두가 있었다면 어떤 거였을까? 이 두 가지를 함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이름이 세미와 하은이가 된 거는 물론 그 이름 자체가 주는 느낌도 있지만 제가 이 시나리오를 쓸 때 다녔던 학원에서 만난 친구들의 이름이었고 그 아이들을 뭐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가져왔었죠. 네. 그리고 이 영화를 처음 생각할 때 저를 사로잡았던 건 어쨌든 이 죽음을 하루 앞둔 어떤 여자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오는 것, 이것이 체감이 되는 어떤 하루를 떠올렸던 것 같고 그리고 그걸 이제 그때가 2016년 4월이었죠.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광화문에서 세월호 추모식을 하면서 아이들 영정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연결을 시켰던 것 같아요. 네. 예, 조금 전에 질문을 던져주신 하은아 행복하자 어느 분이세요? 네, 여기에. 네, 하은이 행복하래요. 네. 행복하겠습니다. 이야. 그러면서 하은에게 질문이 하나 있는데 요거까지 질문을 받고 하은아 행복하자님이 아니셨네요.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바보였네. 맞네. 똑같은 사람이 두 번 질문했네. 근데 이거 질문이 괜찮아서 책은 안 줄 거예요.
아니 똑같은 사람한테 두 권 줄 수는 없잖아. 마지막 납골당에 하은이가 이제 세미에게 편지를, 쪽지 같은 편지를 두고 가는데 어떤 내용의 편지라고 생각했는지, 어떤 내용의 편지라고 생각하고 했는지라는 질문이에요. 세미한테 하고 싶은 말들을 적어서 그 납골당에 뒀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이 궁금하신 거죠? 일단 주된 내용은 보고 싶다, 그리고 사랑한다 일 거고요. 그리고 하은이는 뭐 한 번만 납골당을 간 게 아니었었을 거여서 그냥 자기 하루하루들 나 오늘 뭐 했고, 근데 오늘 너가 너무 보고 싶고, 오늘도 너가 많이 생각나고 그립고 사랑한다 라는 말을 계속해서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자기의 일상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보고 싶다 그리고 사랑한다 였을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이 영화는, 그러니까 누군가 이 영화를 한마디로 단어로 설명하면 뭐라고 할래? 라고 하면 저는 설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영화는 크게 두 개의 설렘이 있죠. 그러니까 수학여행을 하루 앞두고 설레는 거. 친구들과 이제 놀러 가기도 하고, 사실 지금이야 누가 장기자랑 같은 거 시키면 너무너무 짜증이 나고 저주를 하지만 딱 이때까지만 해도 뭔가 재밌을 것 같은 설렘도 있고, 또 심지어 담탱이는 데이트하다가 들키고 뭐 그런 설렘이 있고, 또 이쪽에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영화가 시작하고 한 20분이 지나면 얘까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얘가 어떤 상태인지는 딱 알잖아요. 자기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이 사랑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답답하고 짜증나 죽겠고, 얘는 왜 내 말을 안 듣는 건지 모르겠는, 되게 순수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애 같고 뭐 그런 어떤 설렘. 그래서 얘한테 그래서 넌 만나면 뭘 확인하고 싶은데, 그럼 딱히 확인을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감정이 뭔지를 잘 모르겠거든. 반면에 이제 이 고등학교의 마성의 소녀죠. 한 번만 눈만 마주쳐도 사랑에 빠진다는. 네. 그래서 동네 이상한 아저씨도 좋다고 따라다니고 뭐 이렇게 이러대는 이 친구는, 우리가 유추하기에는 자기 감정이 무언지는 알겠는데 그것이 확인되어질 수 없는 것에서의 어떤 주저함. 근데 우리가 첫사랑이라는 감정을 소환해 보면 누구나 이 상태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잘 되면 얘네 둘처럼 되고, 이제 안 되면은 없던 일로 하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한 15년쯤 지나서 술 먹다가 첫사랑 얘기하자 그러면 혼자 분위기 있게도 놀고 뭐 이런 상황이 오는 건데, 이런 두 개의 설렘이 이 영화 전체를 장악해내면서 얻게 되는 벅참과 슬픔이 배가 되는 순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한 궁금한 건, 혜수 배우가 처음 이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선택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 조연철 감독이 좋아서일 리는 없잖아요. 증명한 적이 별로 없는데 분명히 시나리오에 무언가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세미라는 아이가 저의 과거와 지금은 아닙니다. 과거와 정말 많이 닮아 있었어요. 그냥 저는 세미가 누군가에게는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너무 칭얼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뭐 그게 행동으로 얼마나 옮기냐의 정도의 차이지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느껴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저는 그러했고, 그 쌤의 마음이 너무 100% 이해가 갔거든요. 그냥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감독님께 이런 성격을 제가 뭐 들켰을 리가 없는데 어떻게 저한테 대본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서 그 쌤이라는 인물에 매료됐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이 이야기가 결국에는 담고 있는
어떤 뭐 위로의 추모의 메시지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이 영화가 반드시 이러한 영화가 세상에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영화에 제가 참여한다면 정말 뜻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꼭 하고 싶었습니다. 캐스팅한 이유가 갑자기 궁금해요. 두 분 모두를. 여긴 이제 배우도 하는 감독의 캐스팅하는 어떤 네. 과정도 되게 궁금하고 머릿속 과정이요. 머릿속 과정은 혜수 씨는 일단 스윙키즈에서 혜수 씨를 엄청 타이트하게 클로즈업으로 잡는 샷이 있어요. 거기서 좀 극장에서 보면서 좀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이걸 연출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큰 화면으로 엄청 크게 배우의 얼굴을 보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뭐 그래서 저희 영화에서도 세미의 클로즈업이 많은 걸 수도 있는데 일단 그랬고, 그러면서 이제 삼진 때 저희가 이제 처음 만나게 됐고, 근데 저는 사실은 애초에 실제 고등학생들을 캐스팅하고 싶은 마음이 컸었거든요. 근데 삼진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샵에서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가만히 이렇게 조용히 있고 옆에 오셔가지고 막 그 샵 선생님이랑 막 조잘조잘 떠드시는데 이게 너무 이 나이에 비해서 뭔가 학생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분이 쌤이나 하은이 둘 중에 하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혼자 이렇게 상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PD님이 혜수 씨한테 시나리오를 주게 된 거고, 뭐 결과적으로 연기를 너무 잘 하셨죠. 시은 배우는 일단 오디션을 엄청 많이 봤어요. 시은 배우 외에도 좀 하은이가 가지고 있는 그 유머러스함과 그 생명력 같은 것들을 대사에서 나오는 그 생명력을 잘 살려야 했었어서 그걸 찾는데 좀 오래 걸렸고, 그러다가 이제 시은 씨를 만나게 됐죠. 근데 시은 씨가 이전에 봤던 분들이랑 좀 다르게 얼굴에 어떤 이 그늘이랄지 멜랑콜리함이 하나도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예. 저는 오히려 하은이가 이렇게 표면적으로 밝게 보임으로써 이게 슬픔이 더 크게 드러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되게 좋은 사람을 만났고, 또 연기도 되게 동물적으로 잘 해서 정말 현장에서 즐거웠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즐거워했다는 감독의 말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가장 즐거웠던 기억이 있으시면 하나씩 에피소드여도 좋으니까 말씀해 주실래요? 감독 말고 배우님 두 분이. 근데 현장이 정말 이게 막 꾸며내는 말이 아니고 거의 매일 엄청 즐거웠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스태프분들과 모든 이제 쌤이 뭐 하은이 감독님 모두가 약간 이 이야기에 굉장히 몰입해 있었고 굉장히 사랑했어요, 이 영화를. 그래서 막 웃으면서 너무 즐겁게 촬영하다가도 갑자기 누구 하나가 근데 너무 슬프다 이러면 이제 다 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또 한 번 웃기 시작하면 막 웃고,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하는 촬영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정말 이렇게까지 작품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정말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현장을 뭔가 현장의 분위기가 그럴 수 있다는 게 진짜 놀라웠고, 저한테는 사실
개봉을 한 건 다음 소희가 먼저였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처음 촬영을 한 거는 너와 나였기 때문에 저는 막 하은이 역할에 하은이를 잘 해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막 주위를 둘러보거나 막 그러지는 못해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아쉬운데 그럼에도 정말 얼마나 많이 너와 나라는 작품에 대해서 생각을 깊게 하시고 있는지 근데 그게 모든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이 그런 게 느껴지니까 내가 정말 지금 어쩌면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는 현장에 있구나 라는 거를 많이 깨달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에피소드라고 하면 항상 좀 맛있는 걸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촬영장에 가는 게 기대가 됐습니다. 그게 느껴져요. 영화를 보면 모두가 지금 찍고 있는 이 작품을 완벽하게 이해했다라고 자신만만하고 이 상태를 되게 행복해하고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게 모든 슈트에서 느껴지고 저는 제가 이 작품을 3번을 봤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 영화의 프로듀서가 제 지인이에요. 그래서 초기 편집본을 어때요? 하고 보여줬는데 그때는 정말 조연철이라는 인간에 대한 놀람? 진짜 영화 잘 찍는구나. 이런 애들은 배우나 오래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직업적인 위기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완성된 여러분들하고 보신 거와 똑같은 걸 봤는데 그땐 사실은 배우들밖에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들밖에 안 보였다는 건 둘뿐만이 아니라 이를테면 체육관에서 장기자랑 준비하는 이 녀석 극장에서 담임선생 만나는 그 녀석들 그리고 담임선생님 이 모두가 그러니까 배우들밖에 안 보였고 세 번째 봤을 때 놀란 건 이 영화의 촬영 감독이 이 영화가 데뷔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 잘 찍었다. 그러니까 4억의 돈으로 영화를 찍는다는 건 사실은 그냥 뒤 없이 찍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은 제어를 하거나 감독이 원하는 그 모든 조건을 맞출 수 없는 것 상태에서 모두가 얼마나 이 영화를 사랑했으면 그런 조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간을 고르고 그 다음에 빛을 이용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서 관객 질문이 있어요. 거울을 사용하신 장면들이 많은데 그게 이유가 특별히 있냐라고 여러분들이 지금도 계속 질문을 보내주신 바람에 내가 계속 위로 올리는 것밖에 지금 하는 일이 없어요. 이게 무슨 별인데? 울고 있는 별인가? 뱀. 울고 있는 뱀. 어느 분이세요? 예. 대답하시죠. 네, 거울이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쓰면서 제가 처음 거울을 떠올렸던 건 되게 초반에 이제 오프닝 장면을 콘티를 지금 찍은 거랑 정확하게 같은 방식으로 떠올리면서 그때부터 이제 거울 속으로 불쑥 들어오는 세미의 모습을 처음 떠올렸던 것 같고 이제 그 이후에 거울을 요소에 배치를 했는데 거울이란 게 어쨌든 어떤 상이 맺혔다가 사라지고 그런 게 이제 보이잖아요. 저희가 뭔가 세계를 지각하는 방식이 반사되어서 그 상에 비치는데 거기에 이제 세미가 맺혔다가 사라지는 느낌이 중요했고 이제 그런 거울 속에 세미가 어느 순간에 뭔가 꺼질 듯이 비쳤다가 사라지고 뭐 이런 느낌들 후반부에 가면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 외적으로는 이제 하은이랑 세미가 노는 정자 있잖아요. 거기에 걸린 그 거울은 실제로 단원고 주변의 어떤 작은 정자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그 거울에는 저는 어떤 그 단원고 아이들의 상이 맺혔다가 사라졌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그런 것들을 거울을 대했던 것 같아요. 네. 더불어서 안산에서 왔습니다 님이 누구세요? 예. 질문을 주셨는데 2시 35분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 이 질문은 뒤에도 계속 몇 개가 있어서 예. 네. 그 시각 2시 35분이라는 시각이 가지는 의미는 딱히 없지만 그 시각에 멈춰 있다라는 것이 저희한테는 중요했고, 이 이야기를 생각했을 때 하은이의 꿈에 찾아온 쌤이라는 맥락이 하나가 있었고, 그 뒤로 이제 어떤 상실을 겪은 뒤에 그 지점에 이제 고여있는, 멈춰있는 하은이 묶여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실의 아픔 때문에 그런 하은이를 끄집어내려고 쌤이가 찾아온다 라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계속 멈춰있는 시계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서 가장 크게 웃었던 부분이 세미가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때 노래방 영상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웃긴 게 웃겨서 웃긴 것도 있지만 막 너무 알겠는 어떤 노래도 체념인가 그렇죠. 그래서 그 장면에서 너무 재밌어서 웃다가 이제 그 뒤에 계속 아이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수학여행을 준비하는. 거기서부터 막 미친 듯이 울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영화에 굉장히 여러 시퀀스들이 되게 훌륭하지만,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올해의 영화라고 생각해요, 이 영화가. 올해의 영화. 어떤 영화보다 이 영화가 오펜하이머보다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영화는 이 영화를 보기 전까지 올해 영화가 뭐야? 그럼 전 오펜하이머라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오펜하이머를 좋아했는데 정말 전 이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그 시퀀스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제가 한번 던진 적이 있는데 그 시퀀스를 좋아하다가 갑자기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영화나 뭐 드라마나 뭐 이런 걸 찍다 보면 보조 출연으로 오시는 배우들은 사실은 기능적인 거를 요청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의 보조 출연, 뭐 20명의 보조 출연이 있고 이 영화의 주연 배우들, 조연 배우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 주연과 조연의 어떤 서사를 잘 전달하기 위한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부탁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저런 씬을 보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바로 그 사건의 피해자인 거잖아요. 이 모두가. 그 순간 나는 이거 연출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의미가 생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 나오면 그건 의미가 되는 거죠. 뭐냐면 그 녀석 혹은 그 아이의 마지막 모습이 돼버리잖아요. 연출하면서 그런 것이 굉장히 힘들게 다가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네. 그 장면을 떠올리기 시작할 때는 상당히 좀 심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은 뭔가 이 슬픔이라는 것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이 작품을 쓸 때 뭔가 저의 태도랄지 이런 것들이 뭔가 내가 이런 슬픔에 잡아먹히면 안 되겠다. 혹은 이런 슬픔이 나를 잡아먹은 다음에 절망하거나 주저앉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뭔가 이 영화 속에서 하은이가 그랬지, 만약
이렇게 절망적인 느낌이라거나 고통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이 가슴 한가운데를 꽉 채우는 느낌, 일종의 고향감으로서 작동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찍게 되었을 때는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이게 마냥 아이들이 돌아온 것만 같은 실제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 이제 조금 저조차도 약간 현장에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헉!" 이런 소리를 낸 적이 있는데, 이제 버스 장면, 아이들이 수학여행에서 꿈속에서 돌아오는 버스 장면을 이제 찍을 때 조 감독님이 준비할게요 하고 레디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출연자분들이 이렇게 막 얘기도 하고 뭐 할 일 하고 있다가 레디 하는 순간 모두가 이제 잠든 연기를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좀 저도 뭔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느낌이 저를 빵 때리고 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배우분들은 어때요? 그런 건 정말 사실은 자기 연기를 해야 되는데 쟤도 보이고 쟤도 보이는 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기를 하면서. 네. 저는 어쨌든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을 때에는 세미로서 세미의 감정만을 생각하려고 했고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촬영 기간 동안 조금 버겁고 힘들었던 건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지 않을 때는 매 순간 저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어쨌든 현장도 계속 뭐 단원고 근처 공원, 단원고 근처 편의점, 그 공간이 주는 힘도 있었고, 그 교복을 입은 친구들과 그 제가 이제 보고 있잖아요, 저로서. 그러면 이제 좀 많이 힘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연기하는 세미를 보고 누군가를 떠올릴 거라는 거, 그게 조금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했던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바꿔야겠네요. 질문이 왔어요. 훔바바가 무슨 뜻입니까? 훔바바님 누구예요? 네. 훔바바. 이쪽 어디가 질문하신 거죠? 네. 예? 예, 훔바바. 훔바바는 그냥 제 친구 아이디가 훔바바였어요. 훔바바라 가지고 아, 그럼 딱히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나중에 좀 생겼죠. 영화를 찍고 난 다음에, 안 그래도 그 전에 이게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요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영화를 다 찍고 난 다음에 제주도에서 마지막 촬영이었고, 이제 뭘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던 차에 자꾸 이제 제주의 숲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큰데 기후변화 뭐 이런 것들, 환경과 관련된 어떤 것들이 계속해서 저를 신경 쓰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엔 이 제주의 숲과 4.3을 엮어서 뭔가 좀 새로운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그 참에 제가 오버스토리라는 숲을 지키는 사람들에 관한 소설을 읽었어요. 그거를 읽고 약간 너무 경도돼가지고, 실제로 제가 그 이야기의 배경인 미국의 레드우즈 국립공원에 갔다 오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야 와서 이제 그 훔바바가, 물론 그 전에 분명히 알고 있었겠지만 뭔가 제가 미처 이렇게 기억 속에 담고 있지 않았던 어떤 그 설정이 보이더라고요. 삼나무 숲을 지키는 요괴였다는 것. 그리고 그 요괴가
길가메시 서사시를 보면 굉장히 인간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영웅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잔인하고 그냥 그 숲을 지키는 그 요괴를 죽이거든요. 인간들이. 그게 너무 이게 좀 소름 끼칠 정도로 너무 인간 중심적인 신화? 그리고 그 신화를 바탕으로 이 인류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홍바바는 영화를 찍은 이후에 약간 저를 뭔가 사로잡고 있는 어떤 것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이 영화에서 사실은 제일 귀여운 장면이 이제 사실은 둘이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입을 맞추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의문은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 서로 통한다는 걸 깨닫고 입을 맞추고 나면 계속 맞추고 싶거나 뭔가 더 이상 나가고 싶거나 그러니까 어떤 가능한 욕망이라는 것이 확 문이 열리는 순간 저렇게 집에 빨리 들어가야 했었나 그리고 입맞춤을 하고 서로 충분히 만족한 상태일 정도로 그런가? 모든 사람이 맑고 깨끗하게 살진 않잖아요. 네. 그냥 제 입장에서 궁금해진 거예요. 뭐 손을 잡고 사람들이 없는 풀 속으로 갑자기 둘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참 맑고 깨끗한 소녀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입 맞추는 걸로 충분히 만족하고 헤어질 수 있구나. 저건 분명히 새벽 1~2시각인데 집에 들어갈 수 없는 뭐 가봤자 엄마가 이상한 기계에다가 소면이나 띄우고 있는데 그 입맞춤 씬을 저번에 슬쩍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마에다가 입을 맞추는 거는 시은 배우의 아이디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입맞춤 장면을 찍을 때요. 원래는 입술에다가만 하는 거였었는데 일단 그 현장에 가보니까 저희가 사전에 뭐 리허설을 많이 진행하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허설을 해본 적이 없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현장에서 딱 뭔가 그 느끼는 대로 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돌 쪽에 서 있었어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입에다가 해보려고도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세미와의 약간 키 차이가 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한 번에 너무 재현을 했나? 한 번에 하기가 조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마에다가 하고 세미의 뭔가 눈을 한번 확인을 하고 입에다가 뽀뽀를 슬쩍 하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마에다가 하고 입술에다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낙서로도 그러니까 뭔가 나의 각오, 나의 목표처럼 써놨었잖아요. 시은 씨가 그때 실제로 그 장면을 찍기 전부터 약간 폭주 상태였어요. 이 내면에서 쌤이랑 뽀뽀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저쪽에서 걸어올 때부터 시은 씨가 계속 어떤 대사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제가 계속 저 대사를 하면서도 뽀뽀할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리얼리티 연기죠. 그 생각밖에 없거든. 제가 한 번도 세미한테 확신의 마음을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 뽀뽀도 세미가 다 이제 갔다 와서 말해줄게 라는 거에 전 그것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냥 뽀뽀는 하고는 싶은 거였지만 그래도 갔다 와서 하는 게 조금 더 세미한테도 기억에 남고 나도 조금 아껴놨다가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세미의 너무나 사랑스럽고 뭔가 귀엽게 열쇠고리를 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날 또 제가 좀 많이 들떴었던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저 원래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진짜? 아무도
번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 안 했어요. 예. 근데 뭐랄까 그 헤어지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왜 벌써 헤어질까? 그냥 거기서 그냥 커트를 하고 다음 씬으로 넘어가면 상상이라도 할 수 있는데 되게 매몰차게 둘을 일찍 헤어지게 만든 거에는 뭔가 그 마음속에 도덕률 같은 게 있었던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하은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조금은 아껴서 해보고 싶은 그러니까 이 너무나 소중한 거를 한 번에 이렇게 다 느끼지 않고 이 다음에 세미가 돌아오면 그 다음을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을 조금 더 하고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 둘의 표정이 너무 좋아요. 사실은 그 씬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 지속해왔던 어떤 마음이 계속 연결되는 어떤 감정을 너무 두 배우가 잘 해내서 그 마지막에 갔을 때 우리 그 하은이가 혼자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 그 쇼트에서 그 하은이 마음을 다 알 것만 같은 상태에서 이제 그야말로 그 배경처럼 들리는 그 굉장히 그런 그 느낌이 다 전달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좋았고 마지막에 그야말로 그 판타지 같은 어떤 쇼트들도 그래서 굉장히 그 훌륭한 쇼트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연철님은 감독해야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보내셔서 이제는 소용이 없어요. 그냥 제 눈에 띄는 것만. 아 이건 되게 단순한 건데 그 배리어 프리 버전도 준비가 되는지라는 질문이 있어요. 있겠죠? 오늘 네 아마 PD님이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뒤서부터 가고 있습니다. 테이블 가장자리에 아슬하게 걸려있는 물잔의 의미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제는 누군지 안 밝힐게요. 책 다 나갔으니까. 아, 한 권 있어요? 그게 문제네. 예, 그러면 이분에게 같은 분이잖아. 혹시 혼바바라고 이분 말고 또 이 질문도 하신 거예요? 아, 예. 한 개씩만 하니까. 하여튼 대답을 해주죠. 네. 물자는 그 상황만 놓고 보자면 이 아이들이 뭔가 손이 닿았잖아요. 근데 그 상황 자체는 되게 부자연스럽고 근데 그 손이 닿은 마당에 이 순간이 너무 좋은데 그 물컵을 뭔가 의식하고 이거를 뭔가 상황을 바꾸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유지시키고 있는 거고 뭐 맥락 그대로 뭔가 하은이가 받은 느낌 자기가 현재 이런 상태라는 거를 표현한 걸 수도 있고 근데 애초에 제가 출발했던 것은 그냥 무심히 놨는데 그렇게 되어버린 술잔이 아니죠. 물잔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실제로 친구들이랑 있을 때 그렇게 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받았던 느낌은 뭔가 무심하고 아무런 목적도 없고 의도도 없었지만 그냥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걸쳐진 물잔이 뭔가 제가 존재로부터 느끼는 느낌이랑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이 인간이라는 존재 혹은 뭔가를 의식하고 있는 이 존재 자체가 그 물잔이랑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그 지금 배우님이나 그 감독님이 이 단톡방에 들어와 있거나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해주신 질문 중에 어떤 질문은 오늘 행사가 끝난 이후에라도 혹시 답을 달아주실 수 있으면
답을 달아주셨으면 좋겠고, 즉 무슨 얘기냐면 그 답이 오기 전까지 당신들은 이 단톡방을 못 떠난다는 얘기예요. 네. 한 2, 3일에 걸쳐서 대답을 해. 그럼 계속 생각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다 보면 한 번 보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친구한테 너 이거나 나랑 같이 보러 갈래? 막 그렇게 되고 이렇단 말이니까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해주잖아 이러고 나가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한 3분의 1, 내일 3분의 1. 제일 좋은 건 답을 쓰다가 쓰지 마. 다음 회처럼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네, 여하튼 너무 좋은 질문 많이 주셨는데 요거의 답은 제가 이제까지 GB를 진행하면 처음입니다. 예, 애프터 서비스처럼 세 분이 답을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마지막으로 한 분 한 분 마지막 인사, 뭔가 바램, 뭐 기타 등등. 네,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이 질문해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또, 제가 너 하나를 촬영하면서 뭔가 느꼈던 감정들을 좀 정리하기도 하고, 세미와 하은이의 입장에서 뭔가 주고받는 편지라고 생각하고 쓴 자작곡이 발매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영화 보셨으니까 이제 집 가시는 길에 노래 들어주시면 시은이랑 저의 듀엣곡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미와 하은이가 부르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집 가는 길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너무 즐겁게 얘기하다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벌써 시간이 10시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저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데요. 그래도 오늘 영화 즐겁게 보셨다면 후기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진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희 혜주 언니가 너 하나를 생각하면서 만든 자작곡이 정말 어제 따끈따끈하게 발매가 되었는데요. 정말 영화 보고 나서 그 노래를 들으시면 좋으실 거예요. 왜요? 좋으실 거니까요. 집 가는 길에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니까 조심히 집에 안전하게 들어가시길 바라겠고요. 내일 주말인데 좋은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돌이켜보면 제가 이 영화를 쓸 때 뭔가 슬픔에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엄청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슬픔이 주는 고통이나 비탄, 좌절 같은 것에 잠기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마냥 이렇게 서정적으로, 마냥 감정적으로 이 영화를 대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지금 당장 이 영화를 보시고 슬플 수 있고, 어떤 상실을 겪고 난 다음에 슬플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더 이상 살기 싫어질 수도 있겠지만, 뭔가 이 슬픔에 잡아먹히지 않고 계속해서 이겨내려고 하고, 어느 순간 그 슬픔이 동력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뭔가 그래도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너무나도 슬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어쨌든 저희가 영화를 찍었고 세미가 항상 거기 있고 항상 안아줄 것이기 때문에 세미를 한 번씩 찾아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슬픔이 어떤 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영화에 하은이 같은 친구를 몇 명 알거든요. 입맞춤을 했던 사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나 소중했던 친구를 잃은
친구들을 알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지금 얼마나 씩씩하게 살고 있는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의 버스를 탄 하은이는 울지만 수업을 들으러 갈 것이고 또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할 것이고 한 3년쯤 지났을 때 또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때만큼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잊혀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 하루하루를 또 새롭게 살면서 그러니까 잊지 않는 것, 잊을 수 없는 것, 그것이 추모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가 또 10월의 마지막에 개봉을 하게 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추모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 영화여서, 그리고 저의 그 살이었지 그때가 18살로 기억되는 그 나도 갖고 있는 그 어떤 첫사랑의 어떤 마음이 결국은 오늘을 지탱하는 마음들 중엔 그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 또는 이 아름다운 삶들을 느낄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감독과 배우들 모두에게 너무너무 고맙고, 그런데 왜 이 영화가 이렇게 예매율이 낮을까? 이렇게 좋은데, 자, 그렇다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SNS 안 하시는 분도 오늘 계정 하나 파세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향유한다면 정말 굉장히 좋은 10월의 마지막 주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새삼새삼 듭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보석 같은 영화를 만날 수 있게 해준 세 분에게 큰 박수 보내면서 오늘 자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내려가면 단상 때문에 여기 앉으시면 돼요. 네네. 네, 저희 단체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찍을 거니까 보시고 웃어주시고 좀 흔들어주시고 포즈 부탁드릴게요. 좀 포즈 통일하시겠어요? 네네, 준비되셨나요? 네, 하나, 둘, 셋. 네, 여러 장 찍을게요. 다양한 포즈들 부탁드릴게요. 살짝 더 붙을까요? 하나, 둘, 셋. 네. 네, 그리고 저희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네, 휴대폰 다 프레시 켜주시고 이쪽으로 빛 보내주시면은 아름다운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와, 부탁드릴게요. 네, 하나, 앞에 이제 보시고. 신발. 네, 하나, 둘, 셋. 네, 여러 장 찍겠습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극장 나가셔서도 입소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